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대학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번 반전 시위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위의 배경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그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자 지구에 대해서 보복 전쟁을 펼치면서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고 그것이 전 세계에 거의 생중계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의 어떻게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이러한 그 군사적인 작전을 지원해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민간인 학살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위가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건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행동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학업에 바쁘고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러한 그 확대되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자 지구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 심각한 인명 피해를 보고 젊은이들이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충격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시위가 1968년에 그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상당히 좀 닮았다 이런 좀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 시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잘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 뉴욕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1968년도에 베트남 반전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기습적인 텐트 농성이 지난달 17일에 시작되면서 이제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날 이제 콜롬비아 대학 텐트 농성을 하던 학생들이 경찰이 연행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 부분이 1968년도에 보여졌던 베트남전 반전 시위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닮은 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때도 1968년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미군을 파병해서 전쟁을 수행하던 당이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민주당 정권이 그때 이제 반대당 공화당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제 대선을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2024년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1968년처럼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반전 시위가 68년처럼 미국 전역을 펼쳐나갈 것이냐.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1968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한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려요.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시위를 주도하는 그러한 학생 측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시위를 펼칠 것이다. 68년도에 반전 시위가 대규모로 시카고에서 펼쳐졌고 이것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언론에 생생하게 중계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헌 사태가 재현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명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위가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을 잠시 뒤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시위대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경찰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제 섬광탄 또 고무탄을 쏘고 총까지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은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그 텐트 농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대학 측에서는 그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이 미국 대학들의 대규모 졸업식 시즌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서 그 교내에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졸업식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경찰 그 공권력의 그러한 시위대를 좀 이렇게 연행해달라, 좀 이렇게 해산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학생들이 시위자들이 어떤 그 해산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 예.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거고요. 그러한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어떤 그러한 공권력을 사용한 부분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또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시위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 시위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 정부의 대외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시위는 계속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걸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예, 예, 예. 그 시위 해산에 어떤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안은 그 대학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업을 대학 측에서 하는 것에 매각을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대학 측이 기부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리고 시위를 참여했던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연행 체포가 된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가 관철이 되는 그런 예, 움직임이 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자 지구의 민간인 그 피해가 이제는 멈춰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에서 이제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전쟁 내각에서 어떤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러면 그 가자 지구 남부 라파 지구에 대한 어떤 지상전을 펼칠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동안 이러한 시위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이제 표현의 자유는 존중을 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회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곤란함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회견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젊은 층, 학생들의 표심을 계속 유지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하겠으나 어떤 그 대학의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파괴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는 이것은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그런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젊은 층의 표심만 고려해가지고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 측에서 지금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표심을 유지해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또 정치적 공격이 심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가능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즉 이스라엘의 라파지구 공격을 최대한 막으면서 시위를 좀 잠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회견에서 좀 눈에 끌었던 점은 이제 기자가 이제 중동 정책을 이번 시위로 인해서 재검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 좀 선을 그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이잖아요. 네, 예. 가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측으로부터 미온적인 대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이런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나와서 사람들과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위기 때문에 중동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가자지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의 정책적인 기조가 잘못된다는 것을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또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분명히 선을 긋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동 정책,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미국의 입장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은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물어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사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걸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11월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번 이 시위가 11월 대선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가 11월 대선의 태풍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펼치고 있는 지상전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반전 시위가 미국 내에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아랍계 미국인들 반발이 계속 커질 것이고 그분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표심을 구성하는 집단이고요. 그리고 경합지라고 하는 미시간이나 조지아, 그러한 위스콘신 이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이 지속돼 가지고 그분들의 표심이 바이든 대통령부터 떠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표심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투표라도 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경합주에서는 몇만 표에 의해서 표심이 갈라질 수가 있고 결과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아무래도 경합주라든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표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일상에서는 최대한 빨리 어떤 이스라엘의 지상전 작전, 가자지구 작전을 갖다가 종결시키고 평화협정, 인질 석방시키는 그러한 어떤 진전을 보이는데 어떤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을 빨리 그러니까 종전을 시키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파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단기간에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 어떤 세력이 지금 지상전만으로 완전히 소탕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끝내가지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어떤 관료들이 이스라엘 계속 가면서 어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대해서 지상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종식하라. 그리고 대테러 작전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지막 남아있는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을 종식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전략적으로 하마스 세력을 어쨌든 명시적으로 완전히 소탕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강건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시내각 입장에서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얼마나 잘 봉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가진 외교력, 이것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가 반전 시위가 지금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 대학들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끝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의 베트남 반전 시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런 전쟁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이제 그런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줄 텐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전 시위가 지속되면서 그러한 가자 지구에서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그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후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격화하는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